안녕하십니까 명탐구 구독자 여러분, 이주환 의사입니다. 여러분 TV나 이런 데서 뉴스 같은 거 보다 보면은 획기적인 치료제가 개발됐습니다. 이제 무슨 병원 정복이 됐습니다. 이런 얘기 나오죠. 그런 거 볼 때만 어떠십니까? 정복됐다고 하는데 보면은 이제 어떤 동물 실험 수준에서 내지는 이제 상용화가 되려면 한 2030년 이후에나 이런 얘기 나오면은 한숨 쉬죠. 좀 되고 나서 이런 게 나오면 참 좋겠는데 라는 얘기를 하는데, 요번에도 이제 그런 기사가 하나 떴어요. 종합 비타민을 매일 먹으면 안 되는 이유 해가지고 조선일보였나요? 거기 그다음에 또 영국 일간지라고 하나요? 가디언에서 종합 비타민을 매일 먹으면 일찍 죽는다 내지는 종합 비타민 돈 낭비였다 이런 기사가 떴습니다. 그래서 사실 저희 같은 경우 그래요. 환자분들이 상담하러 들어오시면은 어떤 약을 드시고 계십니까 하면은 대부분 고지혈이라든가 혈압이라든가 이런 거 정도 적는 분들 제외하고는 밀크시스부터 시작해서 오메가3에다가 각종 영양, 본인이 뭔지도 몰라 점점점점점을 해가지고 해서 점점점 고민해보니까 없다는 얘기인가요? 아니요, 너무 많아서 생각이 안 나가지고요. 그러면 그 이름 대충 뭔지 아실 거예요? 아니에요? 그냥 좋다는 걸 다 먹다 보니까 모르겠어요 라고 하시는 분들도 굉장히 많습니다. 그래서 사실상 이제 이 기사에서 이제 인용한 연구에 따르면은 복용자들의 사망 위험이 4%가 높았다. 20년간의 연구 실험이라고 해서 규모 자체는 크지만 어떤 비타민이나 어떤 성분인지, 종합 비타민이라고 해도 어떤 거 섞여 있는 종합 비타민인지도 제대로 이제 안 나와 있고,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에 있어가지고 종합 비타민이라고 내가 먹는 비타민 C랑 섞여 있는데 이거 종합 비타민이래 이렇게 판단했을 수도 있는 거고요. 비타민 B부터 시작해 뒤에다가 다 섞여 있는 이게 종합 비타민 이렇게 좀 이제 전체 자체가 좀 명확하지가 않아요. 그렇기 때문에 거기다가 또 4%의 사망률 차이다. 이게 조금 애매모호합니다. 왜냐면 다른 부분에 있어서 개별 질환이나 이런 부분하고도 또 연관이 있을 수 있는 부분도 있고, 그렇기 때문에 기간이 길고 거기에 대한 연구에 있어서 조금 편차가 생겼다. 그래서 그게 유의미하다. 이런 의미까지는 알겠는데, 저 같은 경우는 제가 이제 한의사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제 그런 이제 건강기능식품이나 이런 부분에 있어가지고 딱 중간자적인 입장입니다. 밀크시슬이나 이런 거 같은 경우도 한약재에서부터 파생됐고, 베르베린이라든가 케르세틴이라든가 이런 부분도 한약재에서 나온 부분들이 있는데, 또 한편에 그걸 활용을 또 많이 하시는 분들은 또 이제 양의사분들이나 아니면 기능의학을 하시는 의사분들 이런 분들이 많이 활용을 하시잖아요. 그러다 보니까 딱 중간자적인 입장인데, 개인적으로는 그래요. 개별 질환에는 도움이 될 수는 있겠으나 전체적인 수명에는 부정적이다 이렇게 얘기하는데, 똑같은 수명을 산다고 쳤을 때 그동안에 얼마나 건강하게 사느냐가 사실 중요한 부분이잖아요. 그렇기 때문에 영양제를 사실상 제가 옹호할 이유도 비난할 이유도 없긴 합니다만, 저 같은 경우는 환자분들한테 공통적으로 그런 얘기 합니다. 비타민C는 좋습니다. 개별적으로 다르다면서 왜 좋다 그래요? 왜냐면 현대인들은 대부분 간을 혹사하는 경우가 많고요. 그다음에 당분이나 이런 섭취가 굉장히 많고요. 그 다음에 몸 자체가 많이 산성화되어 있고 안 좋은 부분들, 염증이나 이런 게 많이 노출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럴 때 비타민C의 항산화 효과라든가 항노화 효과가 굉장히 좋습니다. 그렇기 때문에 그거를 추천을 하는 거고요. 다만 환자분들 중에서 그게 또 맞지 않는 분들 있습니다. 그러면 그런 분들한테는 가능하면 좀 자제하시라고 얘기를 하고 다 중단하고 치료를 하시라고 합니다. 근데 제일 위험한 거는 확실히 그건 것 같아요. 이 기사의 목적이 진짜로 종합 비타민을 어떤 한 제품을 내지는 어떤 종합 비타민 자체의 카테고리를 무너뜨리려고 하는 음모론적인 기사다 이런 거는 아닌 것 같고요. 다만 이제 정확하게 목적성이 분명하게 내가 예를 들어서 간이 정말 안 좋으면 거기서 특히나 이제 밀크시슬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간 자체가 안 좋은 것보다는 간에서 만드는 담즙이 충분히 있는데 그게 못 나오고 어딘가 막혀 있을 때 쓰는 거거든요. 그럼 그럴 때 담즙이 부족해서 문제가 생기는 사람한테 쓰면 안 되고, 그렇지 않은 사람한테 쓰면 되고, 그러니까 이 목적성이 분명하게,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써야 되는데, 그러지 않고 그냥 종합이 다 좋대. 막 들어있어. 그러면은 내가 이거 다 먹으면은 그 중에서 하나는 얻어 걸리지 않을까? 이렇게 대충 이렇게 해가지고 먹는 거에 대해서 조금 경계하자는 의미가 아니었을까? 그런 목적이었다 그러면은 기사 조회수도 상당히 높던데 목적을 달성한 것 같습니다. 근데 글쎄요. 어쨌든 간에 여러분들이 어떤 분들은 그런 얘기하고 종교도 아닌데도 저는 한의학은 안 믿어요. 저는 의학을 믿어요. 이런 분들이 있는데 어쨌든 간에 자기 건강을 챙겨줄 수 있는
의사분들이 주변에 한두 군데는 있을 거 아닙니까? 뭐 아니면은 뭐 어떤 꼭 직접 대면에서 만나는 의사가 아니더라도 뭐 유튜브나 이런 데를 통해서 내가 정보를 얻고 믿고 신뢰하고 보는 의사들도 있을 것이고요. 그다음에 한의사들도 있을 겁니다. 그러면은 그분들하고 상담을 하게 되거나 할 기회가 있으면 반드시 본인이 먹는 영양제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내 건강 상태가 맞는지 한 번쯤은 상담해 보실 필요가 있을 겁니다.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이번 기사는 뭐 이렇게 심각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그냥 목적에 분명하게 내 몸을 정확하게 판단하고 영양제를 복용하거나 함으로 인해서 내 건강을 정확하게 챙기자 이런 의미였다고 보시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. 여러분 그래도요 제일 좋은 거는 이 더운 여름에 이열치열이라고 하죠. 따뜻한 물 한 잔, 소금 살짝 미네랄 타서, 왜냐면 땀이 많이 나게 되면 미네랄이 많이 빠져나가니까요. 그래서 소금을 타서 따뜻한 물 한 잔 먹는 거 이런 거를 좀 수시로 습관화를 시키게 되면 사실상 웬만한 영양제는 필요치 않을 수 있습니다. 구독, 좋아요,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.